보통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지만 나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시니컬하다. 네가 거기에서 많이 못 먹었. 저 말고 각독이 너가 거기에서 많이 못 먹어갖고 부정적으로 하고 넌 그래서 정말 큰 돈 못 번다. 그래 뭐 소소하게 운영을 한다는 건 그래도 크게 남의 자산을 크게 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주에 편승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나요? 그건 아닌데. 아니요. 나 이번 것도 지금 테슬라하고 똑같아. 테슬라하고 똑같거든. 테슬라가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 됐던 건 1,000불이 넘었을 때였어요. 1,000불이 넘었을 때부터 아마 제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걔가 2,000불까지 1,300불까지 갔죠. 1,300불까지. 그 개울 먹었지 그때도. 똑같아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편 방송이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딱 그 느낌이야. 이거 테슬라 1,000불 넘었을 때하고 똑같은데 상황이. 근데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그냥 뭐라 그러냐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안 얻어먹으니까. 제가 보니까 장이 하락하는 걸 맞추면 영웅이 되는데 주식 하락하는 걸 맞추면 욕만 먹고 끝이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격이 그지 같아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많이 다치겠는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3월 말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냄비 만드는 회사가 2차 전지 하겠다고 주가가 4배가 올라요.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거. 네. 고기 구워 먹는 거. 지글지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이런 회사의 미래는 정말 되게 불투명하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옛날에 그 바이오 난리 났을 때도 바이오 하겠다고 여러 회사들이 우리 바이오 새로운 사업 목적에 추가했어. 종목만 추가하면. 사업 목적 추가했어. 해가지고 정관 변경했어. 똑같아. 언제나 똑같아.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그때 테슬라는 다행입니다. 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한번 떨어졌다가 한참 기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회사는 선도 회사가 될 거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도 그렇긴 해요. 그러면 뭐 안 하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 개인이시고 내가 숏을 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숏 칠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숏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전 전문 투자 완전한 업자가 되어서 하면 그때 뭐 숏의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볼까? 그런데 숏은 저의 성향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안 하고 말겠다. 저는 먹어봐야 100%잖아. 제가 그것도 다 먹어야 100%예요. 망해야 100%잖아. 끝까지 다 먹어야 100%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먹어봐야 30%에서 40%잖아요. 진짜 많이 먹으면 50%잖아요. 레버리지 했으면 되잖아. 레버리지 안 쓰니까. 그러니까 50% 먹을 장사를 왜 하지? 내가 갖고 있는 놈들 중에 50% 오를 건 허다한데 50% 안 오를 수 없는데 운이 나빠서 안 오른 것 뿐이지 갖고 있으면 50%는 다 오를 수 있는 주식인데 내가 뭐 굳이 50% 먹으려고 그 공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을 많이 특히 코스닥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걸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좀 받아주는 것 같은데 네. 혹시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거품이 꺼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걸 이제 못 받아주는 상황이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지수는 떨어질 수 있죠. 그럴 가능성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방송에서 1000포인트면 정말 이거는 뚫을래라 뚫을 수 없는 철옹성 지수가 코스피 1000포인트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1000포인트는 거래소 3300보다 더 두터운 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벌써 900 근처까지 왔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성장사는 확실히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장하는 사업에 좋은 기업이 왕따봉 최고.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성장하는 사업의 중심 기업들,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최고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테슬라 $1000 넘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3년과 5년 안에 무슨 일이 단 한 번도 없이 모든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3개월 후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났더니 조금씩 이상한 일이 그때 발생했었잖아요. 뭐 재고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그래서 할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곤두박질 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2차 전지도 되게 미래가 밝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3년에서 5년 동안에 아무런 일이 한 번도 없이 잘 갈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참고로 꾸준히 저희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사실은 200달러 미만 떨어지면서도 급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제가 150달러 깨지면서는 분석을 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적정가까지 떨어졌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제 속마음으로 이게 적정가였던 적이 언제 있었어? 적정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적정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맞아. 130. 130불 정도 기준으로 제가 한 130불 내외를 제가 적정가라고 표현드렸는데 그 100불 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103불인가? 네. 그럼 사라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2차 전지도 예를 들어 만약에 사야 될 때가 오면 뭐 사자고 얘기는 드릴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보시면 IRA의 상황들에 의한 특수 상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배제가 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국가이고요. 거의 대수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다. 그런 데에서 그걸 다 커버하고 남는 만큼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배제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완벽하게 배제됐느냐 그건 또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면 안 되고 전기차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관점을 당연하죠. 네. 관점을 전기차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왜 2차 전지 기준으로 보셔요? 전기차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봐서 이게 쇼티지 지금 모자랄 거야 하면 좋은 거고 전기차 관점에서 전기차들이 행동을 어떻게 할까를 보고 결정하셔야 되고요. 2차 전지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거 좀 잘 모르시고 정말 무모하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테슬라를 인정 안 하더라고요. 테슬라 인정 안 해요. 요즘 이렇게 밧데리로 유명하신 분이 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없었으면 전기차가 없었어요, 여러분. 과거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뒤늦게 설비 증설을 급하게 하게 됐는 이유는 전기차가 된다는 보장이었고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전기차를 만들어도 손해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증설하라고 해서 안 했어요. 왜냐면 니네가 할 것도 아니면서 왜 맨날 우리 보고 다 부담시라 그래?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테슬라가 뚫어서 쭉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시장을. 그런데 뭐 다른 회사도 엄청나게 쓸 거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전기차를 개척하고 지금 선도하고 있고 대수 기준으로 선도하고 있는 업체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테슬라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4680도 다 사실 테슬라가 지금 기술적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올리려고 다른 회사들이 지금 난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잘 모르고 하네 투자를. 그래서 걱정이 좀 되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점은 전기차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기차 오너고 전기차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같은 게 없네요. 저는 네. 거의 뭐 전기차와는 전혀 반대인 그런 네. 차를 타고 네.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시니까 괜히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고 싶고 막 이렇게 네. 약간 톰과 제리 느낌. 그래서 어쩌면 이 얘기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불편하고 왜 저러지?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어떤 마음인지 알고 또 네네네. 이제 오래 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또 한 가지 더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다. 특히 코스닥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변동성을 뭐 하루에 뭐 15%씩의 변동성, 10% 올랐다가 5% 떨어졌다가 또 15% 올랐다가 또 뭐 마이너스 10% 됐다가 하는 그런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경마도 즐길 수 있고 빠친코도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 주식을 도박처럼 도박장에 가면 그냥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네. 재밌게 논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때는 내가 돈을 따겠다는 생각보다는 재밌게 놀고 오겠다라는 생각인데 주식을 도박처럼 하면서 돈을 따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는 조금 좀 이상하다. 즐기시면 되죠. 투기자도 한 영역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한 영역이에요. 유동성. 유동성 공급자로의 자기 돈을 대준다는 게 아니라 예.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그 한 축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계속 그래요. 경마장에 왔으면 경마를 해라. 예. 투기를 하러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투기 논리로 해라. 투기로 들어왔다 투자하지 말아라. 네.
투자로 들어왔다 투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거는 말기적 현상이에요. 제 경험상 20년 동안 보면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날 때는 손바뀜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주인이 2번씩 바뀌는 게 세상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건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대주주들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은데 거래량으로 보면은 상장 주식 수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는 주인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한국 주식 시장이 언제 정상적인 적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시장 자체는 코스피가 훨씬 더 큰데 거래 금액이 요즘은 코스닥이 훨씬 더 이제 커지잖아요. 이런 비정상들이 결국은 모이고 쌓이고 해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코스닥이 거래되게 많은 적은 많았어요. 코스피가 시장이 크지만 코스닥이 거래되게 많은 적은 옛날 바이오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거 지금 그 통계를 안 내봤는데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 비중과 주가 흐름들을 보면 결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거는 그래요. 분명히 코스피 대비 과도하게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쏠리고 많아졌다. 이러면 보통 고점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에 있어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올해 오를치가 다 올랐어요. 지수만 보면. 썸네일 어떻게 달면 진짜 욕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요거 진짜. 편집자님의 능력입니다. 요즘 뭐 벚꽃 떨어질 때 욕도 막 먹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쪽집게님과 이제 대답을 하면서 요즘 쪽집게님 인기가 쫙 올라가고 있어. 한국의 TSMC가 요즘 뭐요 난립니다.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붙어갖고 쪽집게님은 저렇게 쪽 집어갖고 얘기하는데 뭐 각도 두리뭉실하게 뭐냐 난 쪽집게가 더 좋다 아니면 너도 뭐 한 개 던져줘 보던가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인정. 인정. 뭐 저하고 캐릭터 다르니까 뭐 좋습니다. 다양한 캐릭터가 해야죠. 그러면 그 2차 전지 그리고 건설 빼고 그다음에 싼 거 빼고 그다음에 반도체 빼고 그래 한번 공부해봐라 이쪽으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제 회사를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나도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엔터 계속 좋게 봐요. 엔터요? 네, 엔터 계속 좋게 봐요. 저는 이제 비싸서 못 들어갔고 이제 삑사리 엔터를 했잖아요. K푸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엔터였습니까? 엔터 때문에 한 거예요. 엔터 못 들어가서 열받아가지고 K푸드 이런 거 한 건데. 엔터 여전히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지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성장 산업이 한국에서는. 그리고 미국 팝송이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했던 것처럼 점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터 좋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한류라고 하는 한국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뷰티 헬스케어. 화장품은요? 빼고. 그것도 근데 아니 저거 있잖아요. 피부 탄력 좋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화장품 빼고. 화장품만 빼고. 화장품만 빼고 피부 탄력 좋아지게 하는 뭐 이렇게 주사제라든가. 뭐. 제가 잘 그만뒀네요. 저도 감이 있긴 있다 맞죠? 오히려 뷰티 헬스케어는 진짜 좋을 거라고 봐요. 뷰티 헬스케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걸 제약바이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제약바이오 하니까 뭐 1상, 2상, 3상 이 생각만 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는 1상, 2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죠. 뭐 화장품은 빼고 뷰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의약바이오라고 얘기하면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지? 그래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K뷰티 딴 데서 쓰나? 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봐서 이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K뷰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K뷰티 헬스케어. K뷰티는 원래 뭐 있었던 말인 것 같은데 화장품 뺀 K뷰티. 그럼요. 이거는 처음이니까. 화장품 뺀 K뷰티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은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며 또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제조업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이며 그다음 미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미에 이빨도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이다. 그래서 그쪽은 뭐 오른 것도 꽤 있지만 여전히 또 찾아보면 가능성 있는 게 많다. 알겠습니다. 한국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미국에 있는 동네 바보형 인텔 있잖아요. 인텔 많이 갑자기 있잖아요. 네. 나 카페에다 썼는데 어. 근데 여러 번 썼습니다. 카페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살까 말까가 고민되잖아요. 요거는 좋고 요건 나쁩니다. 그나마 제가 미국 주식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한국 주식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 수갑 차요. 잡혀가야죠. 리딩방은 안 잡혀갔는데 왜 우리는 잡혀? 아, 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요즘 문자 많이 안 오세요? 저는 다 잘랐어요. 아니 환장합니다. 최근에 그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뭐 그 채팅방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잖아요. 하루에 한 10개 정도 와요. 네. 이제 수신 차단을 매일 하거든요. 네. 지금 포기했습니다. 네. 이제 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장이 좋아지고 있다. 뭔가 숨 돌릴 틈이 생겼으니까 장이 나빴을 때 안 왔거든. 걔들이. 네, 근데 경쟁력이 없잖아. 없을 때 보내줘야지. 장이 안 좋을 때 보내야. 아유, 걔네들은 뭐 어쨌든 뭐 그 저기 그 사람들을 회비 따먹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그게 큰 장사입니다. 그 동네 바보형. 그러니까 인텔이 네. 요즘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원래 걔는 떨어지는 걸 많이 떨어지는 애였는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텔을 그 카페에서 얘기할 때는 저의 그 이제 성향이죠. 밑으로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위로 공간이 열린 주식을 워낙 좋아하는데 네. 사실상 여전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매출과 이익이 가장 좋은 반도체 회사는 인텔이에요. 쭈그러져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부정과 부정이 쌓여서 진짜 될 거라고 저도 한 1년 반 전부터 되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팻 갤싱어가 오고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팻 갤싱어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네, CEO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손맛은 24년부터 나와요. 근데 24년이 이제 가까우잖아요. 그렇네요. 얼마 네, 안 24년 가까 안 오는데 23년에 드디어 그 바보의 선두였던 사파이어 레피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때가 된 거예요. 주가는 바닥 근처. 몇 년 내 바닥 근처. 네. 주가는 몇 년의 바닥 근처에 내년엔 좋아진다니까. 그럼 보통 6개월 전부터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3개월 전에 사야지 물릴 거 각오하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2월 달인가? 네, 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서버 시장이 증설이 되면 GPU, CPU 같이 쓰고 사실은 D램 회사가 제일 좋아요. D램도 좋다고 보는데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바보 됐는데 얘네들의 그 기술 혁신들의 내용들을 보면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력의 인텔입니다. 여전히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집적도 높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는 역시나 선두권이에요. 네,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일단 인텔의 CPU 시대는 갔고 GPU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또 24년도에 폰트페키오라는 GPU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쪽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근데 저기보다 훨씬 싸게 만들 거예요. 엔비디아보다 아마도. 근데 엔비디아 H100이 수천만 원이에요. 5만 달러인가? 칩셋 하나에? 진짜 비싸네요. 그게 10,000개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AI 서버예요. 그게 서버 한 개. 그러니까 서버 네, 그 시스템 한 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그걸 싸게 할 수 있으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으로는 엔비디아가 너무나 압도적인 쿠다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이거 아니면 AI는 생각조차 못하는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일 큰 문제는 전기세다. 전기요금이다. 전기요금 어떻게 감당하지? 연산을 이렇게 수억 번을 돌려야 되는 시스템이면 이거 너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칩이 나와서 전력을 극단적으로 적게 쓰게 만들어주면 생태계가 이동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킬러 앱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킬러 앱을 만들 애들이 그래 이걸로 하면은 지금 사실은 챗GPT 같은 거 유료잖아요. $20 월. 근데 그것도 적자일 거라고요. 그렇겠죠. 네. $50 받아도 적자일걸요. 근데 이 결국은 전기세인데 이 구축 비용과 네. 전기세인데 이걸 낮출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PU가 GPU로 바뀐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병렬 연산이 AI에서 핵심이야.
그거를 인문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풀어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인간의 두뇌가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깊이 생각 안 해. 직관적으로 그냥 짜작짜작 찍어가지고 해. 그게 GPU에 깊이 연산 안 하고 직관적으로 수많은 연산을 병렬로 연산하는 것과 비슷했던 거예요. 내구조가 오히려 GPU가 되게 비슷했던 거지. CPU는 수학자의 두뇌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학자의 두뇌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그거를 잘 따라와서 와서 여기까지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한 번 더 생산성을 볼 수 있는 걸로 간다면 생태계 또 한 번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네. 그쪽 분야는 진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근데 발전할 이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시계열에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낼 앞으로 향후 미래가 진짜 어떻게 될지, 이건 기계가 등장해서 러다이어트 운동이 되면서 막 자동차가 나오니까 마부들이 안 된다고 예. 하는 것처럼 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는 좀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혼돈이냐면 사람보다 컴퓨터를 더 믿는 거죠. 요즘 엑셀 값을 믿지 누가 주판 팅이거나 내 머리 암산하는 거 안 그렇죠?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술과 진술조차도 컴퓨터를 훨씬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 발전이 된다면 거의 왔어요 이미. 현장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교범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구조를 파악하시면 쉬워요. 챗 GPT 생성형 AI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뱉어낸 자료를 읽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걔가 얘기하는 건 걔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인간이 했던 얘기를 요약본에서 끄집어내는 거거든. 그거를 연결해서 해주는 거예요. 네네. 예, 일정한 수준 추론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인간이 했던 얘기가 똑같네 하면서 네 말이 맞는 거야, 얘 말이 맞는 거야, 얘가 더 맞지 이러면서 얘 말대로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누가 뒤에서 이용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내가 예를 들어서 빅브라더가 이 사람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조미료를 써. 얘 나쁜 애야 라고 AI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줘. 근데 얘는 선량한 애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 죽이려고 해. 사람들이 그 GPT를 쳐서, 근데 나쁜 애네, 나쁜 애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야. 인생이 그냥 종쳐버리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위험이 이제 앞으로 곧 도래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우리 철학의 영역이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모순이 아니라 아이러니한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네. 궁극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 결국 철학적인 질문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인간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 설계하게 될 한 4, 5년 걸릴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들은 일단은 저는 하드웨어가 제일 쉽다. 직관적으로 너무 뻔하다. 하드웨어는 엉덩이 지지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라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 부분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아직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어떤 일로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15년 나 몇 살이지? 전철 안에서의 이런 모습을 신문 봤죠? 신문 보고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사람도 보고. 책 보고 그랬는데, 지금 모두가 뭐 진짜 우리나라 전철은 한 7할 정도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상상을 해야겠어요? 7알밖에 안 보나요 스마트폰을? 대충 나머지는 자는구나. 자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맞습니다.